안녕하세요. 용인에 거주하고 있는 평범한 40대 전업주부입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전해드릴 사연은 자업자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사람이 있으신가요? 저는 딱 한 분 있습니다. 바로 저희 시어머니세요. 보통은 시어머니를 귀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저희 부부는 다릅니다. 시어머님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렇게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없을 거예요. 우리 부부에게 잊지 못할 사랑을 전해준 시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남편을 만나서 오랫동안 연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우리는 20대 후반 무렵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결혼 준비를 위해 처음으로 남자친구 집에 방문하여 시댁 식구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요. 오는 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사진으로만 종종 봤는데 실물이 참 예쁘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승환이 형이에요. 처음 뵙겠습니다. 남자친구는 뼘으로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고 엄마, 형, 이렇게 셋이서 함께 지냈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형이 아버지의 빈자리를 대신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는 형을 아버지처럼 생각하며 따른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맞았어요. 함께 식사하면서 보니 남자친구가 형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형 역시 나이에 비해서 더 잠자라 보였어요.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마무리하고 다과를 먹으며 결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 앞으로 둘이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할 생각이니? 우선 그동안 우리가 모은 돈으로 준비하고 신혼집은 대출 끼고 마련해야지. 혼수랑 예물은 어쩔 거니? 예비 며느리 부모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하구나. 거하게는 못해도 어느 정도 혼수랑 예물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어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나야 예비 사돈과 같은 생각이지. 요즘 이것저것 형식적인 거 걷어내고 결혼식 올린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왕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인데 작게라도 빼먹지 않게 하는 게 좋을 듯 싶구나. 근데 얘가 들어서 알지 모르겠지만 난 우리 아들한테 어릴 때부터 한 이야기가 있어. 나중에 장가가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5천만 원만 준비해 줄 거라고. 그 나머지는 네가 감당히 하는 몫이라고 말이야. 너희 결혼에 내가 보태줄 수 있는 돈은 딱 거기까지구나. 괜찮겠니? 엄마는 하도 말해서 귀에 닦지 않겠소? 헤? 네, 알고 있어요. 안 그래도 결혼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그 이야기부터 하더라고요. 큰 돈 보태주시는 거라 남자친구하고 저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그리 말해주니 고맙구나. 부족한 돈은 은행에서 빌리는 수밖에 없을 거야. 요즘 대출 안 끼고 결혼하는 신혼부부 얼마 없다더구나. 결혼 시작부터 빚지는 게 마음 편치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나쁘기만 한 건 아닌 것 같다. 부부가 같은 목표를 갖고 열심히 힘을 모을 수 있지 않겠니? 서로 노력해서 장만한 집이라면 나중에 부담도 있고 말이야. 네, 어머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그럼 이렇게 이야기한 대로 차근차근 결혼 준비해 나가면 되겠네. 아유, 그나저나 우리 작은 아들은 장가 가는데 큰아들은 언제 갈고. 한참 진지하게 결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돌연 예비 시어머니께서 땅이 꺼지라고 한숨을 풀 내쉬었어요. 아직 장가 못 간 큰아들은 걱정하시는 눈치였습니다. 엄마, 대대문 갈 텐데 뭘 그리 걱정해. 내가 평생 장가 못 가고 혼자 늙어 죽을까봐 그래. 걱정하지 마. 나중에 좋은 사람 생기면 결혼할 거니까. 그래도 집안의 첫째가 먼저 자리 잡고 가정 꾸리는 게 좋은 거야. 그래야 아랫사람도 보고 배우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잖아. 작은 아들 결혼한다니 좋긴 하지만 우리 첫째부터 왔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싶네. 그래도 어쩌겠어.
내 바람은 그렇지만 먼저 장가갈 수 있는 사람부터 빨리 가는 게 좋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너희들이 차근차근 결혼 준비해보려. 예비 시어머니는 우리 결혼 이야기하다가 불쑥 큰아들을 걱정하셨어요. 예전에는 첫째부터 결혼시켰지만 이제는 첫째, 둘째 순서 안 따지고 준비된 사람 먼저 결혼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나 예비 시어머니는 보수적인 결혼 문화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옛날 사고를 가진 분이기도 하고 첫정이 컸는지 유독 큰아들을 많이 아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결혼 소식에 첫째 아들 걱정하며 한숨을 푹 내신 거였죠. 남자친구 형은 내 되면 알아서 갈 테니 걱정 말라며 멋쩍은 웃음을 보였습니다. 이날 이후 우리들은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돌입했어요. 양가 집안에 두은과 대출을 깨서 신혼집도 마련했고 별탈 없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루하루 신혼생활 적응하며 지냈어요. 그렇게 약 반년 정도 흘렀을까요? 어느 날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말 아주버님 결혼하신대? 그런다네. 다음 주 집에 인사하러 올 거래. 뭐 그래? 난 아주버님 여자친구 없으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결혼 이야기 나오니까 놀랍다. 아니야. 우리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여자친구 생겼어. 그렇구나. 어쨌든 잘 됐네. 그런데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결혼 생각하시는 거야? 되게 사랑하시나 보다. 형이 많이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여자 쪽에서 빨리 결혼하길 바랬나 봐. 또 우리 엄마도 빨리 형 장가 보내고 싶어 했잖아. 그렇다 보니 속도 붙여서 결혼 준비하는 거지 뭐. 다음 주 주말에 예비 형수 인사 온다니까 시간 비워놔. 알겠어. 그나저나 어머니 되게 좋아하시겠다. 나도 이렇게 기분 좋은데 어머님은 오죽하시겠어? 아주버님 결혼하면 나중에 부부끼리 같이 여행도 다니고 그러면 되겠네. 내 예비 형님은 어떤 분인지 궁금하다. 아주버님의 결혼 소식은 정말 반가웠습니다. 큰아들의 결혼 소식을 목이 빠지라 기다리던 어머니는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안 봐도 뻔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덤달아 기쁘더라고요. 어머니만큼은 아니지만 정말 잘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분의 형님으로 만나게 될지 기대될 정도였어요. 또 저는 유상한 로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꿈꿔왔던 건데 동서지간끼리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놀러 다니는 로망이었어요. 벌써 같이 여행 다니고 부부 모임을 할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그날이 찾아왔어요. 시간 맞춰서 미리 시댁에 방문했고 어머님을 도와 한참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 되어갈 때쯤 기다리던 아주버님과 예비 형님이 나란히 들어왔어요. 엄마, 우리 왔어. 아이고, 어서 와요. 오느라 고생했어요. 간이 들어와요. 큰아들 여자친구가 왔다는 소리에 하던 요리를 멈추고 버선발로 나가는 시어머니. 저는 그렇게도 좋으실까 하고 웃으며 같이 따라 나가서 예비 형님을 처음 마주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떤 사람일까 내내 기대하고 궁금했는데 처음 본 예비 형님은 되게 새침대기처럼 보였어요. 방긋방긋 잘 웃지도 않고 두도한 인상이었죠. 저는 처음 인사하러 온 거니까 많이 긴장되어 저러나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저들로 저녁상을 차리고 같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어요. 좋아한다는 걸로만 준비해서 차려봤는데 어때요? 좀 먹을만해요? 네, 맛있어요. 참, 이 갈비 좀 먹어봐요. 우리 큰 예비 며느리 온다고 해서 내가 좋은 놈으로 사왔어요. 아까 한 번 더고 먹어봤는데 살이 야들야들하니 괜찮더라고요. 어머니는 갈비살에 붙어있는 고기를 떼어내서 예비 형님 밥 위에 올려주셨어요. 며느리 사랑은 누가 샤워주라고 했나요? 벌써 어머니 눈에서 꿀이 툭툭 떨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자니 점차 서운한 마음이 들더군요. 제가 인사하러 올 때는 이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벌써 시어머니 사랑을 독차지하는 예비 형님이 부럽기만 했어요. 그렇게 부러움 속에서 식사를 마무리하고 차를 마시며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큰 며느리 되니까 말 편하게 해도 괜찮죠?
앞으로 한 가족 될 사이인데 미리미리 친해지면 좋으니까. 네, 어머니. 그럼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할 생각이니? 나랑 여자친구가 모은 돈 합쳐서 결혼 준비해야지. 요즘 집값이 말이 아니지. 결혼하면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골치 아플 텐데. 시작하는 마당에 돈이 많이 드니까 둘이 힘들겠네. 엄마가 1억 정도 보태주마. 마음 같아서는 더 해주고 싶은데 이 정도밖에 못 해주는구나. 뭐야 1억이나? 나도 딱 5천만 원만 보태준 거 아니었어? 엄마 어릴 때 맨날 수환한테 그랬잖아. 그건 수환이고 우리 수문이는 이 집안 큰아들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래도 수환이 기분 나쁘겠다. 재수씨도 그렇고. 기분 나쁠 게 뭐 있어? 너희 서운하니? 서운하더라도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다. 첫째가 잘 돼야 둘째도 잘 되는 거지. 어른들이 하는 예 말고리 타고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도 틀린 게 없으니까. 네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큰아들 목 작은아들 목 따로 남겨주셨어. 네 아버지 뜻이야. 엄마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러니 서운하다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집안이 잘 굴러가는 거다. 아무쪼록 둘이 결혼 준비 잘하고 도움 잘 알을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하려. 우리 큰 예비 며느리. 어머니는 얼굴 가득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반면에 제 얼굴은 어색한 미소만 흘렀어요. 처음 1억이란 소리가 나왔을 때 예비 형님 빼고 모두 놀라서 눈을 둥그렇게 뜰 정도였어요. 저희 결혼할 때는 무조건 5천만 원까지라고 무색하시더니 큰아들 결혼할 때는 이렇게 후하게 보태주시는구나 싶어서 서운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거기다 어머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니 뭐라고 반박할 수 없어서 그저 손웃음을 지을 뿐이었어요. 아주버님은 제 눈치를 보며 그저 어떻게 웃으셨고 남편은 별 생각이 없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어머님 이야기를 꺼냈어요. 자기, 아까 어머니 말씀 듣고 안 서운했어? 그 1억 때문에 그래. 서운할 게 뭐 있어. 엄마 말씀이 다 맞는 거지 뭐. 아니, 솔직히 난 좀 서운하더라. 돈을 떠나서 이건 차별이잖아. 예비 형님은 귀한 손님이고 나는 그냥 손님인 것 같아서 좀 서운하더라고. 똑같은 아들이고 똑같은 결혼 준비하는 건데 누구는 5천 누구는 1억. 불공평해. 거기다 아까 예비 형님 바라보시는 어머니 눈 봤어?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더라. 나티하실 때랑 완전 다르셔. 안 그래도 그게 은근히 서운했는데 돈으로 이러시니까 더 속상한 거 있지?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형이랑 나 진짜 어렵게 키우셨어. 혼자서 자식 둘 키우기 쉽지 않잖아. 엄마 혼자서 아빠 보험금으로 우리 둘 키우셨어. 본인에게 쓰는 돈 한 푼도 없이 말이야. 엄마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다 고생했어. 형은 아빠 묶어주느라 힘들었을 거고 그걸 엄마가 아니까 나보다 더 보태주시고 싶으신 걸 거야. 난 다 이해해. 그래서 서운한 거 하나도 없어. 그리고 처음 인사로 온 손님이니까 엄마가 더 신경 쓰시는 거겠지. 자기 인사 왔을 때도 똑같았구만 뭐. 아니야. 자기가 몰라서 그래. 너 때는 다르다니까. 그래? 넌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기가 이해해. 우리 엄마 큰아들 사랑 대단하잖아. 이로써 이번 일로 서운해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님의 뜻을 다 이해한 다음에 존중하는 태도를 일관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 혼자 서운하다고 푹 치고 장구칠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죠. 이런 제 마음을 남편도 몰라주니 모든 게 다 야속하기만 했어요. 그런 제 모습에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비 형님 누구인지 궁금하고 기대된다며. 자기가 엄청 보고 싶어하는 사람 만나고 하는데 엄마 때문에 기분이 상했어? 기대는 무슨... 솔직히 어떤 분인지 엄청 궁금하긴 했는데 원래 말 수가 없는 건지 긴장해서 그런 건지 사람이 세치하고 싸싸마토라 비빌 구석이 없어.
앞으로 오고 가는 점은 틀린 것 같아. 어머님 일도 그렇지만 기대했던 예비영수도 제가 원하던 성격은 아니었기에 이날은 모든 게 다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어찌나 두두하고 차갑던지 친하게 지내기 글렀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란 성격이 너무나도 안 맞을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기쁘게 다가왔던 아주버님의 결혼이 점차 싫어지기 시작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어쩌나요? 제가 뭘 알 처지가 아니죠. 아주버님은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렸고 그 두두한 얼음공주는 제 형님이 되었습니다. 이날 저는 제 앞날을 느낀 것 같아요. 형님과 좋은 사이가 될 수 없다는 것을요. 역시나 결혼하자마자 돌아오는 아버님 제삿 날부터 우리 둘은 삐그덕거렸습니다. 동서, 내가 요즘 일이 많아서 무리를 좀 했더니 몸이 안 좋네. 아무래도 제사 준비는 동서 혼자 해야 할 것 같아. 괜찮지? 네? 동서 이번엔 음식을 다요? 동서는 전업주부니까 이런 거 시건 좀 먹기잖아. 그럼 부탁할게. 전업주부는 뭐 힘든 거 못 느끼는 누구시랍니까? 명절이나 제사 때 툭 하면 툭박으로 음식 만들게 하는 여우였습니다. 저도 사람이라 기분 안 좋은 표정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때마다 제 마음을 읽으신 어머님은 본인이 도와줄 테니 기분 풀라고 하셨습니다. 어찌나 형님을 감싸고 돌았는지 몰라요. 정말 대단한 큰 며느리 사랑이었습니다. 이런 난리통이니 형님과 제 사이는 좋을 리 없었습니다. 그저 형님만 생각하는 어머님께도 서운한 마음이 날로 커졌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형님의 행동이 더 거슬렸습니다. 자꾸만 시어머니에게 이상한 말을 꺼냈기 때문이죠. 어머니, 그땐 어떠실 거예요? 문스러울 때도 저랬다고 호환갑 찾을 때 장려신데 어때요? 글쎄다. 값이 비싸게 쳐준다고 하니 파는 게 맞겠지만 죽은 그이 생각하면 마음이 좀 그래. 나중에 그 땅에서 나랑 같이 편히 쉬고 싶었을 텐데 그냥 내가 다지고 있다가 나중에 거기서 살아야 하나 싶어. 뭔 이러곤 남편 무까지 말이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번에 아니면 다시는 이런 기회 없어요. 큰돈 받아서 나중에 여유있게 지내시고 자식들도 좀 도와주신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러니 제 말 듣고 그 땅 얼른 넘기세요. 루터 맞은 거나 똑같은데 얼른 파셔도 모자라요.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저한테 맡기셔도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도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아버님이 살아생전 시골 동네에 있는 땅 하나 사놓으셨습니다. 나중에 늙으면 농사 짓고 살고 싶다면서요. 그러다 아버님은 병으로 돌아가시고 그 땅에 다리가 들어서면서 엄청난 값을 지급하겠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그 소식을 같이 듣게 된 형님은 계속해서 어머님을 깨웠어요. 얼른 그 땅을 처분하라고 말이죠. 어머님은 아버님 생각으로 크게 내키하지 않으셨지만 형님의 꼬드김에 할 수 없이 땅을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형님은 그날 이후 시댁을 방앗간처럼 방문해서 어머니께 죽는 소리를 늘어놨습니다. 어머니, 결혼해서 행복하기만 할 줄 알았더니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인생 사는 게 다 이러나요? 잘 나가는 사람처럼 사는 건 아니더라도 평범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싶었는데 세상이 우리 도와주지 않네요. 이러다가 정말 큰일이라도 터질 지경이에요. 아니, 왜 그러니?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니? 지금 어머니 큰아들이 하는 사업 말이에요. 정말 골치 아파 죽겠어요. 아범사업이 왜? 잘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요즘 사정이 안 좋기라도 한 거야? 말도 마세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경기가 말이 아니잖아요. 이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데 경기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 이러다가 잘 되는 사업 말아먹는 거 아닌가 싶어요. 뭐? 사업을 말아먹는다고? 아니, 그 정도로 어려웠던 거니? 아버는 나한테 별말 안 해서 난 괜찮은 줄 알았지. 안 그래도 코로나인가 뭔가 그것 때문에 가게 접는 사람들도 많다더구나. 아이고, 큰일이네. 남편은 당연히 말씀 안 드리죠. 어머니 걱정하시기 뻔한데. 근데 이러다가 망하는 거 시간 문제예요. 제가 오직하면 어머니께 하소연하겠어요? 하루하루 걱정만 늘어간다니까요. 이럴 때 누가 좀 턱 도와줬으면 좋은데.
어머니, 그러지 말고 어머니께서 저희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내가? 너희 하는 일 잘 알지도 못하는데 다 늙은 내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 별 말씀을요. 도와주실 일이 있죠? 어머니 땅 팔아서 받은 부상금 있잖아요. 그걸로 저희 좀 도와주세요. 투자한다고 생각하시고요. 투자? 네. 나중에 일 잘 풀리면 어머니께 받은 만큼 효도해 드려야죠. 아이고, 효도할 필요 없어. 그저 너희들이 아무 일 없이 잘 지내기만 하면 돼. 그럼 더더욱 도와주세요. 어머니께서 도와주셔야 저희가 잘 지낼 수 있어요. 요즘 두산한 거 거래처가 많아서 저희 사정이 좀 어려워요. 다른 쪽으로 계약 맺어야 하는데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돈 좀 찔러주기도 해야 하고 직원들 월급도 챙겨줘야 하고요. 어머니께서 좀 도와주세요. 이럴 때 힘 좀 실어주셔야죠. 부상금도 어마어마하게 받으셨잖아요. 그거 좀 저희 떼어준다고 큰 무리 없으실 거고요. 어차피 어머니 나중에 돌아가시면 그 돈 다 가지고 가실 거 아니잖아요. 저희한테 물려주실 건데 미리 물려주신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래, 알겠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라면 그렇게 하마. 큰아들 내외에 대한 사랑이 넓디 넓은 어머니는 함께 도와주신다고 하셨어요. 부상금을 대략 13억 원 정도 받으셨는데 형님은 당당히 5억을 유고했습니다. 어머니는 망설임 없이 5억 원을 떼서 아주버님네를 도와주셨죠. 그렇게 고비를 넘기는 듯 했으나 명절날 어머니께 또 돈을 요구하는 형님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무래도 저희 한 번 더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 5억이 작지 않은데 부족했니? 사업하는 사람에게 5억은 별거 아니에요. 저희 밑으로 달린 직원도 적지 않잖아요. 저번에 도와주신 건 급한 불만 꺼주신 거고요. 기왕 도와주신 김에 더 도와주세요. 어머니, 아직 돈 남으셨잖아요. 그렇게 하지. 이번에도 도와주실 거죠?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는데 그냥 구경만 하실 건 아니잖아요. 이러다 아들 사업 다 망하면 그 엄마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저번처럼 딱 5억이면 더 해주세요. 세상에나 5억을 또. 왜요? 설마 주기 싫으신 거예요? 남도 아니고 어머니 아들 일이잖아요. 제가 무슨 저주자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싫다기보다는 작은 아들한테 미안해서 그렇지. 항상 형한테 지인으로 더 챙겨주지 못한 게 마음에 걸리네. 어머니, 그걸 뭐 걱정하고 그러세요. 우리가 뭐 남이에요? 다 형 잘 되려고 도와주시는 건데 서방님도 다 이해하시겠죠. 그것도 이해 못하고 발작 든다면 그게 어디 가족인가요? 그래도 나 죽으면 뭐라도 챙겨줘야 하지 않겠니? 그건 걱정 마세요. 이번에만 더 도와주시면 저희 사업 잘 풀릴 수 있어요. 그때 되면 나중에 서방님네 저희가 챙길 테니 믿고 도와주세요. 그래, 우선 알겠다. 한번 생각해보마. 시어머니는 생각해본다며 말을 마치셨지만 어차피 도와주실 거로 생각했습니다. 누구는 옆에서 음식 준비하느라 전쟁통인데 누구는 어머님 옆에 착 붙어서 돈 뜯어내 궁리만 하니 속 터지는 건 늘 저였어요. 정말 형님이고 나버리고 꼴 보기 싫어 죽겠더라고요. 사업이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겠지만 저는 이상하게 어머님 돈을 뜯어내려는 수작으로밖에 안 보였습니다. 명절 내내 도와주는 거 하나 없이 두은도라는 형님이 참 싫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니께서 저희 부부를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무슨 하실 말이라도 있으신 건가 싶어서 갔더니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참 미안하다. 내 어머니? 그게 갑자기 무슨... 그날 명절 때 너희들 들어서 알게야. 너희들 생각하면 마음이 참 안 좋지만 어쩌겠니. 네 형이 저리 어렵다는 게 어미로서 내가 도와줘야지. 어릴 때부터 형한테 치여산 우리 아들한테 엄마가 참 미안해. 항상 형한테 양보만 하느라
니에게 지원도 제대로 못해줬어. 엄마한테 말은 안 해도 네가 얼마나 서운했겠니. 엄마도 다 알아. 그래서 그게 늘 마음에 걸렸어. 아니야, 서운하기는 무슨. 엄마랑 형이 희생한 게 얼마나 많은데 나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엄마한테는 우리 두 아들 다 소중하고 똑같이 사랑한단다. 늘 미안하기만 했던 이게 죽을 때만큼은 형보다 더 챙겨주고 싶었어. 결혼할 때도 네 형보다 못해줬잖니. 그래서 이번에는 기필코 제대로 남겨주고 싶었는데 네 형 상황이 안 좋다니 어쩔고. 하는 수 없이 너에게 물려주려던 돈 네 형 한 번 더 도와줘야겠다. 어머니는 결국 형님네를 더 도와줘야 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전하면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어느 정도 예상해서 우리 부부는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남들은 시어머니가 둥피랑 맞아서 좋겠다며 부러워했지만 저는 처음부터 우리 부부에게 울 돈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었어요. 그저 큰아들이라면 뭐든지 다 퍼줄 시어머니를 잘 알기 때문에 말이죠. 어머니는 연신 미안하다며 저희에게 사과하셨습니다. 솔직히 저희에게 미안해하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늘 큰아들이 잘 돼야 밑에 사람도 잘 되는 거라며 근엄치 않아 하셨는데 이런 모습을 결혼하고 처음 보았습니다. 엄마, 우린 괜찮아. 우리가 뭐 형처럼 급한 상황도 아니고 우리는 둘이 먹고 살 만큼 여유 되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저 건강하기만 하쇼. 그래도 나중에 형 사정이 좋아지면 너희들 챙겨줄 거다. 많이 섭섭할 텐데 이해해줘서 참 고맙구나. 이날 이후 어머니는 다시 한번 5억이라는 큰 돈을 형님네에 주셨어요. 돈 받기 전에는 어머님 집에 그렇게 자주 찾아왔으면서 돈 받으면 웃자를 끝도 안 보일 만큼 얼굴 보기 힘든 형님이었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은 사업일로 바쁘다며 가족 모임도 자주 빠졌어요. 결국 어머님을 챙기는 건 저희 부부의 몫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 생신 때 바빠서 돈만 보낼 줄 알았던 형님네가 무처럼 생신 축하드린다며 시댁에 찾아왔어요. 어머 형님, 일 때문에 바쁘다고 이번 어머니 생신 때 못 오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저한테 대신 용돈 전달해드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랬는데 그래도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 하나뿐인 우리 어머니 생신인데 바쁘다고 그냥 넘길 수 없잖아. 어머니 보고 싶어서 왔지. 마침 드릴 말씀도 있고 제게 귀찮다는 식으로 대충 돈만 보내줄 때는 언제고. 갑자기 어머님 보고 싶다는 눈콧소리를 내며 애교 피우는 형님. 또 무슨 궁금이가 있으려나 조마조마했습니다. 아이고 바쁘면 안 와도 되는데 뭐하러 왔니. 안 그래도 일하느라 힘들 텐데 그저 너희들이 잘 지내주는 게 최고의 선물이고 효도야. 그래도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우리 큰아들의 큰며느리 얼굴 보니 참 좋구나. 그나저나 드릴 말씀이라는 게 뭐니? 이렇게 가족끼리 다 모였을 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감사 드렸어요. 저희 부부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잖아요. 계속 이렇게 혼자 지내시도록 가만히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머니 모실게요. 형님의 말은 모두를 놀라게 한 만큼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내가 혼자 지내는 거 그렇게 걱정되었니? 그런 거라면 난 괜찮아. 나는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 싫다. 죽을 때까지 지낼 돈도 있고 큰 어려움 없어. 그러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단다. 어머니, 사실 저희가 어머니 도움이 더 필요해요. 2번이나 도와주셔서 더 이상 무리라는 건 잘 알지만 회사 운영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저번처럼 5억이나 필요한 건 아니고 아직 조금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도무지 돈 넣을 곳이 없어서요. 그래서 이참에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어머니, 이 집 정리하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어머니 갖고 계신 돈으로 저희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다시는 어머니께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아요.
이번만 잘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이제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어머니와 우리 부부는 놀라서 형님네만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어머니가 받은 보상금이 전부 형님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갈 판이었어요. 남은 돈마저 탈탈 털어내 속셈인 것 같아서 놀랍기만 했어요. 우리 못지않게 어머니도 당황하신 듯 보였습니다. 어차피 장남이 시부모 모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어머니 책임지고 모실 테니 집 정리하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세요. 그래 엄마. 힘들게 혼자 계시는 것보다 우리랑 같이 지내시는 게 더 좋지 않겠어? 엄마도 좋고 우리도 좋잖아. 서로 좋은 일인데도 고민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 엄마,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한 번만 더 힘 실어줘. 감사우둔 이야기할 때 형님만 이야기했지. 아주버님은 묵묵히 그 옆을 지키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건지 처음으로 형님 말을 보태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이 저리 말하니 어머니 마음 우죽하셨겠어요? 어정투리 없이 결국 형님의 뜻에 따르기로 하셨습니다. 집을 급히 처분한 돈과 나머지 돈으로 갖고 계셨던 3억 원까지 보태서 형님네를 또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 어머니는 형님네 집에서 함께 지내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종종 어머니께 안부 연락드리며 지냈고요. 솔직히 있는 돈 모조리 다 털어갈 만큼 그리 힘든가 싶었어요. 어머니도 편한 노후 생활을 보내실 수 있잖아요. 노후 자금까지 다 보태주신 어머님이 마음 쓰였지만 한편으로는 외롭게 지내시는 어머니께 잘된 일이라 생각됐습니다. 혼자 지내시는 것보다 좋아하는 큰아들 레이와 같이 지내는 게 더 좋을 거라고요. 어머님도 내신 좋아하실 거로 생각하며 잘 지내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만 일이 터졌습니다. 네? 지금 어디시라고요? 요양원이요? 아니, 형님네 계셔야 할 어머니께서 왜 요양원에 계세요? 한동안 우리 부부는 일이 바빠서 어머님을 못 챙기다 오랜만에 안부차 연락드리며 형님 집으로 방문한다며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절대 큰며느리 집에 가지 말라며 저를 뜯어 말리셨습니다.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오면 안 된다고 둘러대셨어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나중에 또 방문차 연락드리니 또 무독에 말리시는 거예요. 뭔가 이상함을 눈치챈 저는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형님네도 아니라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다며 털어놓으셨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우리 부부는 놀라서 당장 어머님이 계신 요양원으로 향했어요. 어머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요양원에 계셨던 거예요? 언제부터 계신 건데요? 왜 저희한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왜? 요양원에서 지낸 지는 보름 정도 됐어. 너희한테 말하면 속상해서 이렇게 팔쩍 들고 아니니 괜히 마음 좋지 않을까봐 아무 소리 안 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건 말했어야 할 거 아니야. 우린 엄마가 요양원에 계실 줄 꿈에도 몰랐다고. 그래서 저번에 그렇게 무르게 말린 거야. 언제는 엄마 책임지고 잘 모실 수 있다면서 도와달라더니 그저 이거였어? 무엇인지 석 달 만에 요양원으로 보내버리냐고. 형도 그렇지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을 수 있어? 내가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구나. 너희들 장가 보내고 앞으로 편히 지낼 일만 남았구나 싶었는데 네 아버지가 엄마 빨리 오라고 그러나 봐. 내 몸에 몹쓸병이 생긴 줄 누가 알았겠니. 그래서 네 형수가 나 요양원으로 보낸 거야. 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니. 이날 우리 부부는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셨다는 것도 놀라서 자빠질 지경인데 얼마 남지 않을 만큼 몸이 좋지 않다는 것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두 부부는 어쩔 바를 모르겠는데 어머니는 덤덤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병에 걸렸으니 말로는 신경 써서 관리받아야 한다며 요양원으로 보냈지만 큰며느리 마음 다 알아. 늙은 시어미 병시즌 들기 싫었겠지. 네 형수 마음 다 이해한다. 이해하긴 뭘 이해해. 죽을 때까지 옆에서 보살피려고 말을 하지. 엄마 그렇게 말할 권리 있잖아.
엄마가 형부한테 해준 게 얼만데, 이게 뭐야? 다 퍼주고 버리 밀어봤고. 엄마는 괜찮아. 아니라도 네 형하고 형사한테 뭐라고 할 생각 마라. 엄마도 자식들한테 짐들기 싫어. 이렇게 지내는 게 좋으니까 너희도 너무 마음 쓰지 마. 어떻게 마음을 써? 엄마 혼자 외롭게 여기서 아파하다가 눈 감을 텐데. 외롭기는 여기 간호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잘 보살펴주고. 그래봤자 자식만 하겠어? 엄마, 당장 짐 챙겨. 우리 집으로 가자 얼른. 아니야, 난 괜찮아. 경수발하기 얼마나 힘든데 괜히 너희들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 아니에요, 어머니. 전혀 고생스럽지 않아요. 짐 챙겨서 우리 집으로 같이 가요. 저희가 어머니 모실게요. 여기 이렇게 혼자 계시는 거 안 이상 그냥 못 들어가겠어요. 어머니는 한살 그 괜찮다며 거절하셨지만 저희 부부가 눈물로 계속해서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나중에는 마지못해 저희 뜻을 따라주셨고 결국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후부터 얼마 남지 않은 어머니를 위해 남편과 저는 최선을 다해 병원하며 모셨어요. 나날이 고통스러워하며 수척해지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우리 부부의 마음은 미어져 갔습니다. 그런데도 형님네는 연락 한 통 없었고 찾아오지도 않더군요. 우리가 무식한 줄 뻔히 알면서 말이죠. 얼마 남지 않음을 알면서 어머님의 보러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불효자식으로 얼마나 후회하려고 저러나 싶었어요. 그러다 인종을 앞둔 시점에서 형님과 아주버님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일로 우리들은 할 말이 참 많았지만 우선 어머님이 중요했기 때문에 참고 넘겼어요. 어머니는 힘든 숨을 몰아쉬며 한 번씩 우리를 쳐다보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들과 며느리들, 마지막 순간에 너희들을 볼 수 있어서 참 고맙고 좋구나. 난 좋은 엄마, 좋은 시어머니는 아니었지만 너희들은 참 좋은 아들, 좋은 며느리였어. 특히 우리 작은 아들하고 작은 며느리, 너희 둘에게는 내가 늘 받기만 한 것 같아. 힘든 경건어도 마도하지 않고 옆에 있어서 참 행복하고 고마웠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마지막으로 큰 선물을 하나 한다. 너희들한테 말은 안 했지만 경기도 외곽 쪽에 건물을 하나 사둘단다. 네 아빠가 산 땅 부상금이 사실 더 나왔거든. 사람 일 모르니까 혹시나 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그 건물 사길 참 잘했지. 운 좋게 재개발한다는구나. 그 덕에 값이 많이 올랐어. 그거 팔면 30억은 훌쩍 넘을 거야. 너희들에게 이렇게라도 빚을 갚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이야. 그 건물은 너희들 앞으로 남겨놨다. 내 평가너 한다고 하던 일도 다 그만두고 옆에 있어줬잖니. 이제 엄마는 없지만 그 전이면 잘 지낼 수 있을 거다. 엄마는 믿어.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는 뭐든 잘 헤쳐나갈 거란 걸. 어머니는 운한 미소를 지으며 간이 눈을 감으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우열했어요. 마지막까지 자식들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에 하염없이 눈물만 쏟았습니다. 경건업에서 엄마와 딸처럼 지냈는데 정이 문지 어려운 시어머니일지라도 이별을 기롭게 만들었어요. 우리 둘은 가슴침에 힘들어하는데 개의치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형님이요.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이 얼마나 간사할 수 있나 끝을 보여주더군요. 말도 안 돼. 어머니, 일어나 봐요.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런 큰 돈이 있었으면 진짜 말했어야지. 이렇게 사람 뒤통수 치는 게 어딨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끝까지 모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돈이면 큰아들 먼저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사방님, 설마 그 돈 혼자 나눠 먹을 건 아니죠? 어머님이 살아생전에 그러셨잖아요. 위 물이 맑아 아래 물이 맑은 거라고. 더 달라고 안 할 테니까 사이좋게 반반씩 나눠요. 정말이지? 형님이라고 하고 싶지도 않네요. 지금 저게 할 소리인가? 마지막까지 참 기가 차는 여자였습니다. 결국 남편은 참지 못하고 형님 형과 아주버니께 소리쳤어요. 미쳤어요 지금? 당신이 무슨 권리로 그딴 소리 짓거려. 우리 엄마 눈 감으셨어. 네가 적어도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눈물 한 방울 정도는 흘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평생 고생한 우리 엄마한테 네가 무슨 짓을 했냐고. 그저 돈에 환장해서 어떻게든 배가 궁리만 했지. 넌 지금 이딴 소리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냐? 내 아내가 이런 말하면 난 가만 안 뒀어. 네가 사람 새끼냐? 엄마가 넌 어떻게 했는데 얼마나 널 아끼셨는데 이 미친 새끼야. 아내 침 아프게 쌓여서 돈 빼다니까 좋았냐? 그래서 우리 엄마 다 죽어가는데 이제 얼굴을 들이밀어? 남편은 처음으로 아주버님에게 대든 날이었어요. 아주버님은 고개를 달군 채 남편의 쓴소리를 듣고 있다가 이내 못 견디고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엄마하고 너한테? 너무 미안해서 감출 수가 없어. 네 말대로 난 사람 새끼 아니야. 돈이 뭐라고. 엄마한테 큰 돈 들어왔다니까 사람 마음 참 이상해지더라. 처음에는 작은 푸시 정도만큼은 될 일이었어. 그런데 엄마는 우리 말이면 분명 도와주실 분이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더 욕심났어. 돈이 있으면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나란 네 형수가 욕심부렸어. 아무리 그래도 그만하자고 아내를 말렸어야 했는데. 내가 정말 네 얼굴 보면 면목이 없다. 엄마가 물려주신 돈 그거 네 몫이야. 난 받을 자격 없어. 돈에 미쳐서 엄마도 동생도 몰라본 전화에 못된 놈이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동생을 다 가지라니. 우리도 자식이야. 자식으로서 받을 수 있는 재산이면 나눠 가져야지. 혹시라도 혼자 꾹꾹할 생각 말아요. 괜히 소삼으로 번져서 피곤하게 살 테니까. 엄마 편 이것이게 둘 다 꺼져. 여기서 빨리 꺼지란 말이야. 이 인간 같지도 않은 연놈들아. 남편은 하루 참지 못하고 구르구르 소리치며 형님 형과 아주버님을 집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형님 형은 기어이 재산분할 소송을 걸었어요. 하지만 오래갈 필요 없이 깔끔하게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럴 줄 알고 어머님이 서류상으로 준비를 잘해주셨기 때문이죠. 이날 이후 남편은 형과 연을 끊고 살고 있어요. 나중에 얼핏 들은 건데 형님 사업은 다 망하고 비뚝 쪽에 하루하루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형수녀는 감당하지 못하고 진작 야반도주 했다더라고요. 돈으로 hun하려다 돈으로 혼쭐났다는 걸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어요. 우리 부부는 어머님이 물려주신 돈으로 다시 전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따금씩 어머님이 참 그립네요.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